옥수수를 그렸다고? 표정. 오! 이게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 이거. 자연스러운데. 자 봅시다. 오늘 둘둘둘이네? 오늘 특별하게 설명해 보기로 할까? 일도 안 지워지는 건 뭐지?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백지 출력 시키려고. 오늘요? 오늘일 수도 있고 설명 끝나면. 자 처음 내용은 좀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 보자. 모집단과 전수조사. 모집단이라는 단어의 뜻, 전수조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되는데 어떤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뭐가 무슨 뭘까? 어미모입니다. mother. 전체.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봐요? 전수조사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정말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어서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표본조사를 합니다. 자,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또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라는 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 그지? 그럼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개수라는 말이. 오케이? 그러니까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면 10개만 뽑겠다는 얘기야.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면 100개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스무스하지? 표본의 크기가 뭐라고? 표본을 뽑을 때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 표본 안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자, 추출. 그 표본을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해요. 왜? 추출이라는 말이 막 뭐냐, 그 무슨 성분 추출하면 그게 뽑아낸다는 말이잖아. 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확률로 추출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뭐 신성여고 몇 명 가네? 2명. 아니. 학교에 한 1000명이? 1000명 안 돼요. 1, 2, 3학년 합쳐 1000명 안 돼? 900명. 안 돼? 1000명이라고 칩시다. 신성여고에 1000명이 있는데 거기서 40명짜리 표본을 하나 뽑을 거야. 근데 거기서 그 40명짜리 표본 안에 누군가가 뽑힐 확률이 각각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돼. 그러니까 그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완전 랜덤으로 뽑혀야 돼. 임의 추출 영어로 하면 랜덤 샘플링이거든. 완전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힐 때 같은 확률로 추출된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그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자료를 뽑은 후 되돌려놓고 다시 뽑는 것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복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뽑을 수 있는 거. 같은 게 2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성여고에서 뭐 크기가 30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거고 복원 추출할 거다. 임의 추출은 사실 임의 추출을 할 거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추출은 임의 추출이에요. 그래서 임의 추출은 잘 안 붙이는데 신성여고에서 크기가 30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겠다라고 하면요, 그 표본 안에 민경이가 2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3번 들어갈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뭐 10번 들어갈 수도 있고. 왜? 뽑았다가 다시 포함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1000명 중에 1명 뽑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 그렇게 해서 40번을 뽑을 거거든. 자, 또 한 개, 되돌려놓지 않고 뽑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대요. 이름이, 제목이 곧 내용이지, 그지? 명칭이 곧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임의 추출은 랜덤하게 뽑는 거.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로 간주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로 간주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비복원 추출이 기본일 것 같은데 복원 추출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복원 추출하게 되면요. 뽑을 때 확률이 변해. 내가 1000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럼 1000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이 뽑힐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애를 뽑으면 999분의 1이 돼버리니까 계산하기가 빡세요. 근데 복원 추출하면 계속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복원 추출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이건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복원의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걸 아는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 잠깐 모 집단에서 그 모자가 여기서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의 모자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집단이 갖는 평균, 모집단이 갖는 분산, 모집단이 갖는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쉽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자, 아까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했어? 표본이라고 했죠.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미 추출이고 복원 추출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고 칠게요. 크기가 n. 크기가 n이라는 게 무슨 말? 여기서 n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이 원소가 n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크기 n인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그 표본 안에 있는 애들끼리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잘 봐봐. 과연 있을까? 자, 얘가요. 모집단이 확률 변수로 표현돼요. 모집단이 확률 변수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집단이 10만 개가 있어. 모집단 x가 nx가 모집단 x가 있는데 nx가 10만 개야. 그죠? 아, 근데 그 10만 개의 그 원소가 10만 개의 원소가 각각 확률을 가질 거. 확률 변수니까. 이산확률 변수라고 칩시다. 자, 모집단에 10만 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가 각각 어떤 확률을 가질 거니까 걔네들에 대응되는 걸 10만 개의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야? 1이겠죠. 확률 변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그럼 여기 n개가 있겠지. 그 n개는 10만 개보다는 작을 거 아니? 여기 있는 거 확률 다 더하면 몇? 1보다는? 작겠죠. 다시 모집단에 x에 10만 개가 있어. 10만 개가 각각 확률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일부를 뽑아서 걔네들 가지고 다 더해보면 확률이 나와 안 나와? 아, 확률 1이 나와 안 나와? 1이 안 나오겠죠. 왜? n개만 해서 더했으니까 10만 개 다 더해야 1인데. 그지?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안에서는. 내가 이 안에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 이 안에서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얘네들을 확률 변수 취급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 이 안에서 얘네 다 더해봤자 1이 안 나오거든. 확률 1이 안 나온다. 이거 다 합쳐서. 그지?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이 표본 안에서 평균을 구할 때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는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잠깐. 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방식이 뭐? 변수랑 걔가 나올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 그게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구하는 방식이죠. 모집단에 모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지? 네. 모집단의 어떤 특성의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x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각각의 원소들이 갖는 확률을 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모평균 구할 거거든. 여기서 있는 모평균은 확률 변수의 평균입니다. 근데 표본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요. 표본 평균은 얘네들끼리의 평균이거든. 그럼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 안에서만 보면. 봐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하면 그 x1, x2, xn 얘네들은
각각이 어떤 확률을 갖긴 합니다. 왜? 애초에 모집단이 확률 변수였기 때문에 문제는 얘네들끼리 다 더하면 걔네들이 가질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표본 안에서 이 하나의 표본 안에서 x1, x2, x3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표본 안에서 얘네들의 표본 확률 변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그걸로 봐야 돼. 그 도수분포로 봐야 돼. 중딩됐던 거. 그래서 중딩됐던 방식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 그 표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자료가 몇 개라고? 표본의 크기가 몇이라고? n이잖아. 그럼 자료가 n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n으로 나눠요.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 중딩도 아닌 그 평균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하면 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평균. 자, 이따 헷갈릴 만한 말들이 나올 거거든. 자, 표본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야. 어떻게 구한다고? 그 표본 안에 있는 애들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눠버린다고. 오케이? 자, 만약에 모집단 x가 이렇게 생겼어. x가 모집단 x가 저렇게 생겼어. 근데 저기서 만약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고 치자. x에서 크기가 2인 표본 추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크기가 2인 표본 중에 하나는 어떤 애가 있을 거냐면 1, 2가 있을 거. 그지? 1 한 번, 2 한 번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의 평균은 2분의 1 더하기 2가 될 거야. 오케이? 그냥 그 값들, 그 변수 값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만약 크기가 3인 표본이었으면 뭐 1, 2, 3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표본 평균입니다. 얘가 표본 평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그 x1, x2, xn끼리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웃긴 게 있어요. 분산을 원래 어떻게 구해? 중딩 때 배운 개념으로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걸 뭐라 그래? 편차라 그러죠.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인데 그 편차들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버리죠. 그러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됩니다. 그게 분산이었죠.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식 봐봐. 뭐가 특이해? S? 아니 S는 그냥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계산한 방식 봐봐. X1에서 X바가 뭐였냐면 표본 평균이거든요. 아까 저거 계산한 거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빼. 제곱해서 더해. 더한 걸 몇으로 나눴어? n-1로 나눴어. 원래 몇으로 나눠야 돼? 그치? 원래 n으로 나눠야 정상인데 n-1로 나눴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걸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나중에 말해줄 때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 정도의 어떤 수학적인 뭐가 있어. 그냥 이 나중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면 대충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게 있어. 여기서 n-1로 나눕니다. 오케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특이하게 편차 제곱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표본의 크기에서 1 뺀 값으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분산을 구합니다. 그럼 걔를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붙이신 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모평균은 뭐라고? 모집단의 평균. 얘들의 평균. 그럼 모집단의 평균 어떻게 구해? 1이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해. 그럼 모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얘가 모집단의 x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만약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하면 뭐 1, 2가 뽑힐 수도 있고 이게 그 뭐냐 기본적으로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뭐 2,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 3이 나올 수도 있고 1,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왜냐? 표본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표본들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게 존재해요. 표본 평균 몇? 얘 2분의 3. 얘 표본 평균 몇이겠어? 2. 얘 표본 평균 몇이겠어? 3. 얘 표본 평균 몇이겠어? 2. 이런 식으로. 그럼 걔네들이 표본 평균. 그럼 각 표본 안에서 표본 평균을 각각의 변수에서 뺀다며. 얘는 안 되겠다. 얘를 보면. 얘 표본 평균이 2분의 3이죠. 그럼 각각의 변수에서 2분의 3을 빼. 그게 뭐? 편차. 편차의 제곱을 더해. 편차의 제곱끼리 더해. 그 다음에 이거 크기가 2니까 1로 나눠버리면 걔가 표본 분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개념적으로 이런 겁니다. 모집단 x가 있을 때 모집단 그 x 전체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이름이 모평균이고 모분산이고 모표준 편차라고. 전체 가지고 하면 편차 전체를 데리고 전수조사를 실행해버리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얘는 확률 변수예요. 그럼 이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됐을 거.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일부를 뽑아 추출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안에서 이들 가지고 이 자료들만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는데 걔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좀 기호 잘 받으면 좋은데요.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르고요. 표본 분산을 주로 s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주로 쓰는 건 저렇게 쓴다. 특히 표본 평균을 x바로 주로 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 밑에 개념 어프로치 한번 읽어보세요. 개념 어프로치에서 존나 어려운 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봐봐. 여기서 지금 1, 2, 3, 4의 숫자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 중에서 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 1, 2, 3, 4가 모평균입니다. 모집단입니다.
이게 좀 예시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와? 이게 뭔 말이야? 한국말을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자, x바랑 s랑 s제곱이랑 특히 얘네 둘은 잘 신경 안 쓰는데 x바 있죠? x바가 몇더라? 표본 평균이었거든요. 표본 평균이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지? 표본이 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 네. 근데 확률 변수. 여기까지 이해가 되거든? 아, 그지. 어떤 표본이 뽑히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안에서 평균 구하면 당연히 다르겠지. 그지? 얘네들만 가지고 평균 낸 거랑 그게 표본 평균인데 얘네들만 가지고 평균 낸 거랑 다르겠죠. 그럼 일단 표본 평균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이해되지. 근데 뭐라 했냐면 확률 변수래요. 근데 확률 변수가 개나 소나 확률 변수 되는 거 아니었죠? 확률 변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돼? 확률 변수이려면 어떤 값들을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돼? 모든 실수. 그래서 하나씩. 확률 변수가 뭐였죠?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의 집합의 표본 공간인데 그 표본 공간들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하나의 변수로 대응이 되고 각각의 표본 공간에 있는 각각이 특정한 숫자로 대응이 되죠. 그리고 그 특정한 숫자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데 걔네들이 그냥 대응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또 각각의 확률 변수 애들이 그 확률 변수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다 어디에 대응돼야 돼? 각각의 어떤 확률 값에 대응이 돼요. 그지? 여기서 말하는 변수로서의 확률 변수는 사실 집합을 말한 거긴 합니다. 자,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이 여기다 예를 들게. 표본 공간에 각 원소들이 있어. 걔네들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숫자에 대응이 되죠. 특정한 숫자에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각각의 숫자들이 이 집합 전체가 확률 변수라고 불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 대응 관계 전체가 확률 변수라고 불릴 때도 있는데 우린 지금 이 집합만 가지고 확률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얘가 그냥 확률 변수였던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각각 다시 뭐에 대응돼? 확률에 대응돼. P 라지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에 대해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의 확률 몇이고 얘의 확률 몇이고 얘의 확률 몇이고 이렇게 돼야 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었단 말이야. 확률에 대응되지 않는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리고 이 대응된 확률들의 값의 합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게 아니면 확률 변수가 아니죠. 다 더했는데 1보다 커. 그게 확률 변수야? 그 함수값끼리 다 더했는데 1보다 크면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 아니 다 더했는데 1보다 작아. 그것도 확률 변수가 아니죠. 왜? 다 더했는데 1보다 작다는 건 얘네가 확률이 아니라는 이유거든. 다 커도 확률이 아닌 거고. 그지? 그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려면 각각의 숫자가 어떤 확률 값을 가져야 돼. 근데 지금 누구 보고 확률 변수라고 해? x바. 자, x제곱이랑 x는 표본 분산이랑 표본 편차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 표본 평균이 어떤 값을 가져? 지금 여기서 보면은 1, 1, 4일 때 루트 3이라는 아니 1, 1, 4일 때 표본 평균이 2죠. 1, 2, 3, 4일 때 표본 평균이 3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2랑 3이라는 값을 갖는데 문제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치? 지금 이건 예시로서 표본 2개만 보여준 건데 표본 이거 2개 말고도 더 있을 거라고. 근데 걔네들이 각각 어떤 확률을 가져.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확률을 가져. 무슨 확률을 가져? 모르는데 얘가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확률을 가져야 돼.
그럼 원래 이 말을 보고 의아해야 됩니다. 왜 확률 변수지? 그럼 여기서 2가 나올 확률이 뭔데? 여기서 3이 나올 확률이 뭔데? 그지? 확률 변수라며? 그럼 확률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 px는 2일 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px 바가 2일 확률이 존재해야 돼. 근데 그게 뭘까? 그리고 x 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도 존재해야 돼. x 바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졸라 많을 거 아니에요. 표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들이 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나머지들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얘 각각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확률인지도 알아야 돼.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얘를 확률 변수라고 확신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일단 자 봐봐. 지금부터 요 문장 하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x바가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예요. 표본 평균이 어떤 표본이냐에 따라서 졸려서 저 뒤에 가서 써도 거기 있으면 좀 애매하지 않니? 표본 평균이 어떤 표본이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지죠? 그죠? 그것까지 이해되지? 근데 왜 확률 변수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집단을 설정해 볼게요. 모집단이 1, 2 잠깐만 2, 4, 6, 8로 이루어져 있어. 2, 4, 6, 8 모집단 그 자체도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x가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 보면 2, 4, 6, 8에 갔는데 저 켜불러 2, 4, 6, 8을 갔는데 걔네들의 확률을 그냥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할게요. 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하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할게요. 그러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10으로 하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라고 할게. 그럼 다 더하면 1이죠? 네. 그러면 자,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x가 2고 px 이퀄 p 라지 x 이퀄 2일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 이 모집단 x에서 아무거나 하나 띡 뽑았을 때 걔가 2일 확률이 몇이라는 거? 10분의 10분의 1이라는 거. 얘가 10분의 4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띡 뽑았을 때 걔가 8일 확률이 10분의 4라는 얘기죠. 그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겠습니다. 크기 2인 표본 추출하겠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다 구해봐.
자, 이론적으로 몇 개의 표본이 존재할까요? 16개? 16개. 왜? 4 곱하기 4. 사고 방이사. 그러니까 왜? 중복을 허용해서 해줘. 왜? 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슨 추출이다? 복원. 복원 추출이다. 복원 추출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면요. 존재할 수 있는 표본이 16개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 16개를 미친 척하고 다 구해볼게요. 2. 또 뭐? 2, 4. 2, 4. 안 빼먹게 잘 셀 수 있도록 한번 불러보세요. 2, 6, 2, 8. 2, 8, 4, 6. 아니 4, 4. 4, 2. 4, 2? 4, 2. 왜 그래 나? 4, 4. 4, 6. 4, 6. 4, 8. 8개밖에 안 쓴? 킹 받네. 6, 2. 6, 4. 6, 4. 6, 6, 6. 6, 8. 6, 8. 8, 2. 8, 4. 8, 4. 8, 6. 다 했다. 8, 6. 8, 8. 이론적으로 크기가 2인 표본이 16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 X, 바. 뭐라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분수들 더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중학생들이 평균 구하듯이. 네. 그러면 이 더해서 2로 나눌 거잖아. 몇이야? 2. 몇이야? 3. 4. 5. 3. 빨리 불러. 채원이만 해. 몇? 4. 얘네. 5. 얘네. 6. 얘네. 4. 5. 6. 7. 5. 6. 7. 8. 그죠? 표본 평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좀 겹치는 애들도 있네요. 그죠? 자, 지금 그럼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의 종류가 몇 개? 표본 평균이 가능한 값이 몇 개 있어? 7개. 그냥 불러봐. 2, 3.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표본 평균이 8이 나오는 경우가 16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네. 이거 8, 8?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랜덤 샘플링 아무거나 한번 빡 뽑았어. 물론 이제 복원 추출이니까 뽑았다가 다시 넣고 다시 뽑았죠. 네. 한 개만 딱 뽑았는데 걔의 표본 평균이 8일 확률은 16분의 1. 땡! 아.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자, 16분의 1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16개 중에 한 개니까. 그러니까 16개 중에 한 개니까. 그지? 만약에 여기서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었으면 16분의 1이 맞아요. 얘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16분의 1이 맞아. 왜냐면 저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면 2,2가 뽑힐 확률이나 8,8이 뽑힐 확률이나 둘 다 똑같이 16분의 1이야. 그지? 근데 우리는 일부러 지금 여기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안 했어요. 숫자에 차등을 줬거든. 그쵸. 이렇게 줬어. 그러면 8, 자, 내가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하나 딱 뽑았는데 그 크기가 2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 8일 확률은 어떻게 돼? 자, 여기 와야 될 확률은 px 바 이퀄
x바 equal small x바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확률이라면 이게 확률 변수라면 여기 확률일 거 아니야. 여기 와야 될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모집단 x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몇일 확률? 8일 확률입니다. 이 의미 졸라 중요합니다. 너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와야 될 숫자의 의미는 뭔데? 여기 와야 될 숫자. 모집단 X에서 모집단 X에서 크기.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4, 1 확률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해석해 줄게요. 평균이 8인 표본이 뽑힐 확률이랑 같겠죠. 같은 말이죠. 네. 이거 완전 말장난이지. 표본을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8일 확률을 물어본 것은 평균이 8짜리인 표본이 뽑힐 확률이야. 즉 8,8이 뽑힐 확률이야. 그지? 8,8이 뽑힐 확률이야. 연속으로 2개 뽑았는데 걔가 8,8이야. 첫 번째도 8이고 두 번째도 8이야. 첫 번째 8 뽑힐 확률이 몇이야? 10분의 4. 10분의 4. 두 번째도 8 뽑힐 확률이 몇이야? 10분의 4. 10분의 4야. 100분의 16이에요. 그렇지. 그럼 100분의 16. 오케이? 자, 타임. 여기까지 이해돼? 평균이 8인 표본이 뽑힐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평균이 8인 두 어디? 번째 거. 그러니까 모집단 X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이 8인 표본이 뽑힐 확률. 같은 말 아니? 이게 앞에 전제돼. 깔고 가는 거. 이걸 앞에 깔고 이 말을 앞에 깔고 평균이 8인 표본이 뽑힐 확률. 평균이 8 나올 만한 표본이 뽑힐 확률. 오케이? 그러면은 8,8이 뽑힐 확률과 같죠? 그러면 얘가 100분의 16이겠죠? 네. 이해됩니까? 얘가 앞에 요 앞에 요게 전제되는 거. 이거 다음에 요거. 이거 다음에 요거고. 그럼 여기 와야 될 애는 몇이다? 100분의 16이다. 일부러 약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좀 어려워. 그니까요. 자, 왜냐면 왜 어려워? 왜 얘랑 달라?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4 의미 뭐 모집단 X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4, 1 확률이거든. 네. 그치? 근데 얘는 여기선 아까 평균이 8인 표본이 뽑힐 확률이죠. 네. 맞습니다. 평균이 4인 표본이 뽑힐 확률입니다. 근데 그 다음 여기서 뭐였냐면 8,8이 뽑힐 확률이었어. 맞아요. 근데 얘는 4,4가 뽑힐 확률만이 아니죠. 왜? 여러 개. 평균이 4가 나오는 게 여러 개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있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2,6 또는 4,4 또는 6,2가 뽑힐 확률. 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평균이 4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봐. 2,6은 평균이면 2,6이 뽑힐 확률이면 100분의 3. 100분의 3. 3이겠죠? 4,4는 100분의 4. 100분의 4. 6,2는 100분의 3. 3개 더하면 100분의 10. 그럼 평균 4가 나올 확률은 100분의 10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돼. 자, 그럼 지금 이 표 보면서 5 나올 확률 계산해봐.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생각해. x바가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이 5 나올 확률은 저기서 평균이 5가 되는 표본이 뽑힐 확률과 같다. 그럼 여기서 평균이 5가 되는 표본이 무엇인가? 한 개가 아니다. 그렇다면 각각이 있을 때 그들이 뽑힐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이 뽑힐 확률을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해야 돼. 그러면 그 서서 하는 책상 갖다 줄까? 알겠어요. 네, 왜 봐? 근데요. 저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존나 힘들겠죠?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그쵸. 일체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할 줄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었냐면 표본 평균이 왜 확률 변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느낀 건데 애초에 모집단을 4개로 설정하고 확률을 저따구로 매긴 것부터 조금 내가 고생길을 열었어 스스로. 자, 어쨌든 5가 될 확률이 몇이겠어요? 100분의 20. 자, 얘랑 얘죠? 네. 그죠? 네. 그럼 5가 될 확률은 100분의 20이야? 네. 계산하고 말하는 거지? 네. 2,8이 나올 확률. 자, 얘 여기 들어올 확률의 의미는 저기서 랜덤으로 2개를 뽑았는데 걔가 2,8일 확률. 그 다음에 4,6일 확률, 6,4일 확률, 8,2일 확률. 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죠. 그럼 2,8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4. 2가 1이구나. 100분의 4. 4,6은 100분의 6. 100분의 6. 얘도 100분의 6. 얘는 100분의 4. 그죠? 다 더하면 100분의 20이네요. 자, 그럼 속성으로 나머지도 채워봅시다. 자, 2 나올 확률은 하나밖에 없다. 뭐? 100분의 1. 100분의 1. 3 나올 확률은 2, 4 아니면은 4. 4, 2밖에 없죠. 2, 4 나올 확률은 100분의 2. 4, 2 나올 확률은 100분의 2. 그럼 100분의 4. 6 나올 확률은 6. 4,8. 6,6. 8,4. 4,8 나올 확률 몇? 어디 갔어? 4,8. 4,8 나올 확률은 100분의 8. 6,6 나올 확률은 100분의 9. 8,4는 100분의 8. 8, 9 더하면 8 더하기 8 더하기 9는 16, 25. 25죠? 그럼 100분의 25. 자, 마지막 남았다. 7 나올 확률은 7. 요거 2개죠? 요거 6,8이랑 8,6. 네. 그죠? 6,8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12. 12. 8,6도 100분의 12. 그럼 100분의 24. 자, 만약에 우리가 잘 계산을 했더라면 이거 더했을 때 1 나올 겁니다. 더해보자. 100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25 더하기 맞아요. 24 더하기 16. 그러면은 45, 55, 5. 몇이야 이거? 40. 잠깐만. 55,
45. 오, 그쵸? 100이죠? 그죠? 95 더하기 5니까 100. 네. 그러면 다 더했더니 1이 돼요. 그럼 어때? X파는 완벽하게 확률 변수죠. 지금 X파가 의미가 뭐였더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값은 그 자체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확률 변수를 구성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 그 모집단에서 그 크기인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 모든 표본 평균 값들이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은 뭐야? 그 평균의 값이 나오는 표본들이 뽑힐 확률이죠. 그 표본이 뽑힐 확률인 거야. 평균이 5인 표본들이 뽑힐 확률이 표본 평균이 5일 확률이 되는 거. 오케이? 이해됩니까? 예. 이거 너네가 설명해야 돼. 내 질문은 존나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표본 평균이 왜 확률 변수인지 설명하시오.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너네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봐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 그지? 표본을 뽑으면 그 표본이 여러 개가 뽑힐 수 있는데 여러 가능성으로 걔네들이 각각의 표본 평균을 가져. 그죠? 그럼 그 각각의 표본 평균 값들이 전부 다 변수가 돼서 그 표본 평균이 나올 확률이 존재해. 그 확률은 뭐야? 그 표본이 뽑힐 확률과 같죠. 물론 표본 평균들이 겹칠 수 있잖아. 겹치면 그 두 개의 표본이 뽑힐 확률, 세 개의 표본이 뽑힐 확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됩니까? 뭔데 그 표정? 자, 표본 평균이 그 자체로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가 확률 변수잖아. 여기서 2x 바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야?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걔를 뭐라 부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대가리가 깨집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모집단. 표본.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은 중학교 방식으로 구한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확률 변수의 평균입니다. 야, 그러면 뭐도 있겠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분산도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있고 표본 분산. 아니,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또 있겠죠. 얘 표본 평균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뭐 x바라고 하면 스몰 x바라고 하면 그 표본 안에는 뭐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다 더해서 구한 평균이 뭐야? 표본 평균. 걔네들을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 근데 그런 애들이 x바 1도 있고 x바 2도 있고 x바 3도 있어. 왜? 표본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점점점점. 그지? 그러면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 갖는 확률 값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보면 얘네들이 각각이 확률을 갖고 있다. 어떤 확률을 갖고 있다? 그 표본 평균이 나올 확률을 갖고 있다. 그게 여기 밑에 적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들은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의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은 뭐였어? 표본 평균은 뭐였어? 각각의 표본 안에서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 자체가 졸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각각의 표본 안에서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그런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걔네들을 확률 변수로 만들어. 확률을 어떻게 만들어? 그 표본 평균 값이 나올 만한 표본이 뽑힐 확률로서. 그럼 그 확률이랑 이 표본 평균 값이랑 곱해. 얘랑 곱해. 확률이랑 표본 평균 값이랑 곱해. 확률이랑 표본 평균 값이랑 확률이랑 표본 평균 값이랑 곱해. 곱해서 다 더해.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이야.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이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해. 아니면은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2x바의 제곱을 빼든가. 이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하든가. 여기서 구하는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 각각의 표본 안에서 분산들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건 어떻게 구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8, 2 이거 가지고 표본 분산 구해보자.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해? 저 표본 평균이 몇인데? 표본 평균이 몇이야 여기서? 표본 평균이 몇이냐고요? 5잖아요. 그러면은 8-5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을 몇으로 나눠야 돼? 1로 나눠야 돼. n-1이니까. 아 저기서 n이니까. n이 2니까. 그럼 몇이야 이거? 8-5의 제곱은 9. 2-5의 제곱은 9. 그럼 표본 분산이 18이에요. 오케이? 얘가 표본 분산이죠. 말 그대로 그 표본 안에서의 분산. 이걸 어떻게 구해? 중딩 방식으로. 오케이? 이건 어떻게 구해? 고딩 방식으로. 고딩 방식으로. 확률 변수 방식으로. 자, 여기서 이 8과 2는 이 안에서는 확률 변수는 아니다. 아니다. 왜? 8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이 있지만 그 둘을 더했을 때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나 분산 계산할 때 중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분산 계산할 때 확률 변수의 분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든가 2x바의 제곱 빼기 2x바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뭐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이랑 구분할 수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표본 분산이랑 구분할 수 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랑 구분할 수 있는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이 x바는 m이랑 같고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고 따라서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증명을 못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음이 알려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얘의 평균이 m이야. 얘의 평균 이 x를 m이라고 해. vx를 뭐 시그마 제곱이라고 치면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하고 모집단의 분산이 존재하잖아.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존재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 나와.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네들 가지고 평균 구한 게 얘네들 가지고 평균 구한 거랑 같다는 얘기거든. 자,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됨이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자, 너네 둘은 이거 평균 구하고 너네 네 명은 이거 평균 구하고. 웃어? 네가 이거 구해. 아니. 저는 이렇게 하자. 자, 왼쪽에 앉은 사람은 쟤 구하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이거 구하세요. 아 왜요? 네? 시작! 수빈아 왜? 네? 왜 울어? 안 오는데. 졸려? 네. 그래서 이거 평균만 구해보고 잠깐 쉬자.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이거 평균 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거 평균 구하세요. 분산까지 시키면 토 나오겠네. 네. 같이 하자. 그냥 같이 하고 시작. 자, 2x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하는 방법 말해봐. 계산식 2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6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8 곱하기 10분의 4죠. 그죠? 네. 혹시 이거 계산한 사람? 몇이고? 6 나와? 그렇대요. 10분의 60해서 6 나오겠죠. 네. 그죠? 네. 그럼 저거는 평균 어떻게 구해? 2x 바. 자, 2x 바의 의미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네. 아까 얘 2x는 뭐라고? 모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이 뭐였어? 2의 평균이 2다. 그게 표본 평균이야. 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중 하나. 뭐 얘도 표본 평균 중 하나, 얘도 표본 평균 중 하나. 얘네들이 다 표본 평균 중 하나였죠. 그죠? 자, 얘가 뭐라고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 헷갈리지 마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이랑 존나 헷갈립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100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100분의 4. 네. 뭐야 110. 4 곱하기 100분의 10 5 곱하기 100분의 20 6 곱하기 100분의 25 어이씨. 더하기 10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24 더하기 8 곱하기 100분의 16이잖아. 더 더해. 다 더하면 100분의 600. 풀었어? 진짜로? 네. 600이요. 그래 뭐 이걸 다 하면은 600이래요. 6 나오죠. 개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은 이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다. 이 말입니다. 모집단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서 그 표본들의 평균 가지고 평균을 해봤더니 어떻다? 모평균이랑 같다. 오케이?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m이면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입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습니다. 이거 n이 뭐야? 표본의 크기.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랑 같습니다. 얘는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